별풍선 17억을 쏘던 회장님이 떠났다. 이게 아프리카 TV 얘긴데요. 별풍선을 17억을 쐈다고. 11월에 7억, 12월에 6억, 1월에 4억. 그리고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한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아프리카 TV의 실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프리카 TV가 요즘 실적이 어떤지 아십니까? 트위치에 밀리고 유튜브에 밀려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건 저 같은 생각이고요. 아프리카 TV가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자, 아프리카 TV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0원. 2년 전에 2만 원이었거든요. 2년 조금 더 지났는데 8만 원이에요. 카카오 싸대기를 때리기 올랐어요. 지난번에 뭐 카카오가 제일 많이, 그건 이제 대형주 중에서 지금 2만 원, 8만 원 됐으면 4배로 간 거죠. 오른 것만 순수하게 3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카카오가 싸대기를 후려칠 정도로 올랐는데, 정말 뭐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미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야, 트위치 있고 카카오 있고 유튜브 있는데 아프리카 TV 아니야. 그게 걔네가 하는 거 봐봐. 아니야. 그게 뭐 미래에 뭐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을 해갖고 2만원, 3만원일 때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이거 똑같죠? 제가 NC소프트의 게임을 2007, 8년부터 했죠. 여기서부터 아니야. 그게 뭐 되겠어. 아니야 하다가 100만원 왔어요. 아니야만 한 10년 하다가 100만원으로 왔는데, 와, 일단 아프리카 TV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21년 예상이니까 아름답죠? 작년에 영업이 500억이 났는데, 게다가 수익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 당연하겠지만 별풍선과 구독 뭐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요. 매출이 얼마가 찍혔냐? 1523억을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도대체 와, 하루에 5억씩 찔렀나? 야, 이게 뭐 300치면은 대충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고요. 성장세는 물론 꾸준하죠. 게다가 이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트위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플랫폼들은 수익 구조가 화끈합니다. 이것이 플랫폼이다. 왜냐? 수수료를 20에서 40%를 매겨도 불만이 없는 기적의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면 별풍선 100만 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40%를 뛰어가. 일반은 40%. 물론 파트너 되면 20%.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팡이나 뭐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같은 걸 했는데,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수수료를 20% 뛰어간다 그러면 아마 자동차를 몰고 가서 트럭을 앞에다 세우겠죠. 에라이 날도 둥놈들하고 트럭을 세울 텐데, 여기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화끈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유료 결제자 수가 25만 명이고요. 유료 결제자 한 명당 평균 사용하는 금액이 3개월에 한 15만원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한 달에 5만원 정도 핸드폰 비용 정도는 거의 무조건 내준다 그러고, 게다가 아프리카 TV 숫자 조금 더 보면은 파트너나 베스트 BJ만 2,000명. 야야, 이렇게 많냐. 우와, 이게 일반이 아니라 파트너나 베스트에 들어가는 BJ만 2,000명. 일평균 방송 개수가 5,000개예요? 5,000개를 이렇게 내리다가 손 아프겠는데, 이거 지금 5,000개가 나와? 이거 뭐 갖고 그냥 뭐 자료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1일 평균 BJ 5,000명이 방송을 한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5,000명이 거기서 방송을 하지? 하여튼 뭐 대단한 데라고 할 수 있고, 저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사실상 무차입 경영입니다. 돈도 안 빌려요. 현금 박치기라 돈이 많습니다. 부채 비율 50%도 안 됩니다. 쌓이는 이익잉여금 매년 쌓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형들의 레포트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최소 시가총액 1조 원이다. 지금 9,000원이니까 사실 다 왔죠. 맨날 하는 얘기가 또 실적이다. 하지만 그래도 손이 안 나갑니다. 야, 그래도 손이 안 나가. 그래도 이게 손이 나가기 쉽지 않아요. 이게 아프리카 TV를 매일 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우리 옆에 있으면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아. 별은 멀리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돌이지. 유명한 말이죠. 가까이 있으면 돌덩이고 암석이지. 그게 뭐가 빛이 나. 갖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멀리 있으면은 반짝반짝 하잖아. 이게 멀리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옆에 있어. 너무 우리 옆에 있어서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참고로 제가 아프리카 TV 초창기에 엄청 열혈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열혈이었냐? 아프리카 TV 초창기가 이거였거든요. 나우누리. 다 아시죠? 1994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나우누리 운영사가 나우콤이었는데요. 이 나우콤이, 저는 이거에 열혈이었죠. 이거 주라기 공원 하다가 이거 우리 집 전화 안 돼갖고 아빠한테 딱이 맞을 뻔했어요. 이거 한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다가 집에 전화 오고 먹정 나왔고, 아빠가 집에 전화가 안 된다고 그냥 후드로 맞을 뻔했는데, 뭐 중학교 때였죠. 하여튼 그랬는데, 저 나우콤이 저 PC통신 사업을 하다가 1998년에 초고색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장사가 잘 안 되죠. PC통신 전송자가 마감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쟤네들이 살 길을 찾아서 했던 게, 처음에는 웹하드를 냅니다. 뭐 PD박스, 뭐 클럽박스 이런 웹하드를 내는데,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 길을 찾아요.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e스포츠라는 거에 문을 열고요. 야,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몰랐는데,
저도 뭐 동네 PC방 대회 뭐 이런 데 나가곤 했는데 그때 당시에 e스포츠의 문을 열었고 또 2005년에 미국에서 유튜브를 한 분이 오픈을 하고 2000년대 초중반에 UCC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뭐 이상한 거 찍어서 사람들이 자꾸 올리는 걸 좋아하는 거야. 저거를 보면서 나우콤이 생각을 해요. 아, 미래는 여기에 있다.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죠. 2006년에 인터넷 게임방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트위치보다 훨씬 빨라요. 아까 보였지만 유튜브가 2003년, 2004년이잖아. 몇 년 되지도 않았어. 정말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를 오픈.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게임 그 e스포츠가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TV를 오픈하는데 이 아프리카가 아니죠. 이거 생각하는 분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스펠링이 아니에요. Anybody can freely 이거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야 이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에이프리카죠. 에이프리카 그 좀 끼워 맞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에이프리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방송을 하는 그걸 아프리카 TV를 이제 열게 되는데 정말 빠른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도 본격적으로 연 게 2005년인데 트위치는 무려 2011년입니다. 그건 2006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대를 앞서갔다고 할 수 있고 저게 또 안타까운 게 안타깝다기보다는 저 나우콤이 아프리카를 매각을 해요. 2011년에 에이 뭐 유튜브도 들어오고 트위치도 뭐 하는 걸 봐서 유튜브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경쟁이 세질 것 같고 잘 안 되겠거니 해서 170억 원에 넘겼어요. 주식이 21.8%. 우리 서수길 대표님은 대박났죠. 대박났죠. 170억이 났어요. 지금 아프리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대충 9천억입니다. 물론 전체 주식은 아니니까 21.8% 뭐 알아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 유튜브가 나오면서 아프리카가 무너질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쟁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쟁이지 않을까? 근데 아니고 여기서 해갖고 여기다 올리대? 이게 경쟁이 아니고 추가 수익원으로 되면서 저 인수했던 2011년 대비 수익이 10배가 났습니다. 여기에 인수한 거죠. 지금은 7,000원 뭐 근처에 있던 게 77,000원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위기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우리 대도서관영과 아프리카 TV가 서로 다툼하면서 인기 BJ들이 대거 이탈했다. 이래서 아프리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신문기사가 또 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스타 누가 뭐 이탈을 했네 어쩌네 다들 망한다 야 니들 큰일 났다 그랬는데 아니었죠. 왜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게 됐을까? 사실은 비밀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유료 결제자 수의 차트에 숨어있죠. 뭐가? 잘 보시면 최근 5년간 지르시는 유료 결제자 수는 사실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료 결제한 금액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죠. 한마디로 지르던 형들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회장님이 해주시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60에서 150으로 왔으니까 2.5배가 늘었어요. 화끈하게 하는 거죠. 화끈하게. 숫자가 늘은 게 아니라 지르는 그 금액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TV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데 한마디로 여기도 게임처럼 요즘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1% 미만의 유료 고객에 달려있다. 뭐 고래가 모든 걸 다 한다. 게임은 고래를 VVIP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게임 업체가 VVIP 관리를 뭐 하는데 뭐 성패가 달려있다. 아프리카의 TV는 게임 업체의 VVIP 관리 따위는 뺨을 후려 때리죠. 여기 관리하고 여기 관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진짜 고객 관리잖아. 아프리카 TV는. 야 여기는 뭐 하나 쏴주면 장난 아니다. 야 게임 업체들은 뭐 그냥 공손히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문자로나 뭐 이런 거다 해주지. 여기는 야 즉각해요. 즉각 뭐 이렇게 춤도 춰주고 뭐 이렇게 뭐 머리도 좀 밀어주고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정말로 적극적인 고객 관리에 성공하면서 1%나 아니면 10% 미만의 지르는 분들이 화끈하게 질러주게 되면서 게다가 또 지르라는 거 경쟁 붙이죠. 뭐 이런 거 순위 공개하잖아요. 별풍선 이게 하나에 100원이라며 1위가 하루 평균 별풍선이 19만 1,500개? 이게 얼마입니까? 100원, 1,000원, 만원, 10만, 1,000만 에이 아니겠지. 잠깐만 100원, 1,000원, 만원 하여튼 엄청나게 쏘는 거 이거 진짠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쏘는 뭐 그걸 하면서 저런 걸로 이제 순위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르는데 마치 게임과 똑같죠. 게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과금을 늘리는데 성공을 했고 게다가 아프리카 TV가 다양한 아이템, 뭐 별풍선 문화 이 별풍선 문화라는 게 꼬레아의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외국인들이 이 별풍선 문화를 보통 기부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꼬레아에서 유래까지는 모르겠지만 꼬레아에서 굉장히 많이 퍼진 꼬레아에서 세계적으로 퍼뜨리는데 지금 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그랬는데 하나의 놀이 공간이자 이 별풍선 문화로 완전히 성공을 했고 또 게다가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게 트위치나 유튜브 카카오하고 머리 박치기 하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싸울 줄 알았는데 잘 안 싸워.
오, 이게 절묘해. 여기는 약간 게임만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자기만의 그게 있고, 여기는 약간 점잖은 소리 하고 있고, 이게 나름대로 또 이게 희한한, 여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에 희한하게 이 절묘하게 상호 구역을 잘 지켜주면서, 물론, 최근에 아프리카TV가 동시 접속자 수가 한 13만 명 되는데요. 2위로 밀렸죠. 트위치가 지금 1위로 뛰어오르면서 약간 불안해하지만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르는 과금 구조를 늘리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중국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똑같거든요. 중국은 아예 지금 못 들어가죠. 트위치나 유튜브 못 들어가서 후야와 더우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는 뭐 미쳤죠. 월 평균 사용자 수가 보통 한 1억 6천만 명. 뭐 중국이니까 모두가 텐센트 갖고 있는데 두 개가 합병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합병하면은 쟤네는 회사 크기가 11조를 예상한다. 아프리카TV가 1조니까 10배밖에 안 되네. 10배. 인구가 20배잖아. 아프리카TV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11조만 약하죠. 아프리카가 1조인데. 하여튼 둘이 합친다는 그게 있고, 실제로 쟤네 그 상장이 돼 있습니다. 주식을 보니까 이거 아프리카TV에 배워야죠. 주식이 이게 뭐야. 아프리카TV에 배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별풍 이런 것도 좀 가서 좀 배우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이렇게 코리아 스타일의 과금을 잘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미묘한 거를 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서 정말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프리카TV가 만든 생방생태계는 아이비리그의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에 등재할 만하다. 놀랍다는 거죠. 세계 3대 경영 혁신 사례에 등재됐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부를 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한국 게임이 과금 구조 연구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있답니다. 뭐 이런 게 뭐 뉴스에서 갖고 왔지만 뭐 있어? 그래? 이게 뭐 아프리카TV는 기부를 별풍선을 100개 쏘면은 뭘 해주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어떻게 쏘게 만드는가? 그리고 여기 교수님 말이라고 신문기사에 있던데 이게 진짠가? 아프리카TV가 기부 경제로 부리는 수익 모델은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이다. 역시 꼬레하다. 역시 과금 구조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죠. 화끈하다는 거죠. 이거를 미국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스타 BJ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스타 BJ가 되는 것보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아프리카TV 같은 비즈니스를 하면 뭐가 됐던 간에 100배쯤 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후자가 진짜 100배가 아니라 1000배쯤 많이 벌어요. 1000배쯤. 진짜 부자가 되려면은 꼭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우리 금호석유화학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회사라고 생각이 될 텐데, 공세를 강화하는 조카와 방어에 나선 삼촌이란 말을 하는데 무슨 경영권 분쟁이 붙었냐? 이 금호, 옛날에 아시아나그룹이죠. 금호 아시아나그룹을 좀 아셔야 되는데, 창업주는 박인천 회장님이고 돌아가셨죠. 1남부터 5남까지 쭉 있는데 금호아시아나그룹 형제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 박성용 회장님, 박정구 회장님, 박상구 회장님, 박창구 회장님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문제는 1남, 2남 내려오다가 3남에 와서 문제가 생겼죠. 왜냐? 박상구 회장님이 있을 때가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이었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기억하는 요 3남에서 4남 넘어갈 때가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뭐냐? 2006년에 금호아시아나가 전설의 대우건설을 인수하거든요. 우리 슈카월드에 한 3번 정도 빛내준 멋진 주제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M&A, 월스트 M&A를 꼽으면은 1등 또는 2등에 들어가는 금호아시아나의 전설의 대우건설을 이 근처 어디에 샀다가 풋옵션이죠. 이거가 다 깨졌던 이게 마이너스가 났던 그 전설의 사건인데, 전설의 대우건설 인수권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만 사태를 맞아서 이게 통째로 날아가면서, 게다가 저때 같이 샀던 게 있죠.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금호아시아나가 대한통운도 같이 사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가 이제 경랑에 휘몰아치는데, 워낙에 손실이 컸기 때문에 그때 형제난이 발생을 합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남, 2남, 3남으로 내려왔다가 3남 박상구 회장님과 4남 박창구 회장님이 싸워요. 이쪽은 위는, 형은 사자 대우건설, 아까 보여드렸던 대한통운, 동생은 하지 말자. 뭐 이건데 서로 막 의견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 원래는 동생한테 회장직을 넘겨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해임하면서, 우리 때 유명했던 2010년대 유명했던 형제의 난이 펼쳐져. 형이 동생을 잘랐어. 해임하면서. 원래 동생한테 회장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회장을 넘기려고 그랬냐? 자기의 아드님한테 넘기려고 했었죠. 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문제는 이거 옛날 일이고, 그래갖고 결국 그룹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3남, 4남의 형제 전쟁 와중에 약간 소외된 분이 있어요. 누구냐? 돌아가셨거든요. 이 회장님 돌아가셨고, 2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촌들끼리, 작은아버지들끼리 싸우시는 거잖아요. 막 싸우는 와중에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나 그룹이 어려워지니까 이 3남 형하고 4남 형이 그룹을 나뉘는데, 여기 있던 둘째 아들 박철환 상무라고 불리는데, 저 상무님이 아시아나 경영권을 원했어요. 나는 아시아나 주고 뭐 삼촌들은 뭐 갖고 이렇게를 원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해보겠다 아시아나를 주면은. 하지만 채권단이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이제 3남과 4남한테 나눠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금호타이어하고 아시아나를 아까 전에 삼남 박상구 박세창 부자한테 주고 금호석화를 동생 박창구 회장님한테 줬는데 이때 작은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요 박철환 상무라는 분이 금호석화에 들어와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곧 일어날 비극의 시작인데, 그래서 삼남과 사남이 그룹을 쫙 나눠갔죠. 이쪽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를 가져가고 이쪽은 금호석유화합을 가져가면서 그룹을 나눠가는데, 아까 전에 이남의 아들이 여기로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이따 우리는 다 결론은 알죠. 결국에는 아시아나를 가져갔던 금호산업이 거의 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아시아나를 매각하고 저 박상구 회장님은 퇴진하고 이제 그 아래에 있던 아들이 이제 금호산업 사장으로 가면서 아시아나 그룹이 사실상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금호석유화학을 가져갔던 저 조카와 작은아버지, 조카와 삼촌이 다툼을 벌이는 것이. 서로 누가 이 회사를 더 가져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다툼을 벌이면서 조카가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특수관계를 해소하겠다, 한마디로 경영권 다툼을 하겠다는 공시를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 이유가 요 작은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회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둘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 박창구 회장님도 아들이 있어, 박준경 씨라고. 근데 문제는 둘이 나이가 같아. 지금 회장님이거든요. 회장님이 퇴진하고 회사를 넘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넘길 거냐라는 게 물음표죠. 이 박철환 상무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회장님 물러가면은 나를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저 박준경이라는 사촌, 동생은 아니죠, 사촌인데 자기보다 그 아드님을 먼저 승진시켰어. 이게 2020년 7월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기하면서도 복잡한데, 여기에 아드님이 있고 여기에 아드님이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둘이 동갑인데 B를 먼저 승진시킨 거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를 B한테,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게다가 차라리 요 작은아버지하고 아들이 지분 구조가 훨씬 더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 지금 회장님과 아들 그리고 딸의 지분을 합쳤을 때 15%고요. 대충 요 박철환 상무라는 분이 한 10%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5%가 부족해.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저 지분 싸움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많이 봤듯이 IS 동서라는 데가 또 뛰어들면서 금호석유 지분을 뭐 아름 3, 4% 이거 5% 이상 사면은 공시해야 되거든요. 한 4% 정도 매집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이 IS 동서라는 데 회장님이 누구냐,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봤던 그 반도건설, 저쪽에 편을 들었던 분 있죠. 갑자기 5% 이상 사면서 내가 주식을 더 사겠다 하고 들어와서 이쪽에 편을 들었던 그 반도건설 회장님의 동생이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형의 전략이 옛날에 5% 산 다음에 둘이 손잡고 이 내놔라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죠. 물론 IS 동서에서는 아직 아니라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면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회장님과 아들 딸을 합치면 15%고요. 지금 현재 그 상무님과 우군이라고 치면은 둘이 합치면 이거 최대 5% 살 수 있거든요. 15% 언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박 터지죠. 국민연금이 있기는 한데 이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마음에 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개인 주주가 대충 얼마입니까? 개인 주주가 50%예요. 개인 소액개미들이. 그러니까 소액개미와 국민연금에 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A고 이게 B면 A건 B건 국민연금의 표와 개인 주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저 B, 박철환 상무라는 분이 주주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여러분들 저에게 한 표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계열사를 상장시키고 부실 자산을 매각해서 배당 성향을 50%로 늘리겠습니다. 50%. 게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사주를 모조리 소각하겠습니다. 대신에 저를 포함해 제가 추천하는 4인을 사내 이사로 보내드리면 과감하게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배당이 얼마로 늘어나는 거냐? 작년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셨지 않습니까? 뭐가? 기존에 보통주 1,500원밖에 배당을 안 했는데 저를 시켜주시면 여러분 11,000원! 11,000원 믿습니까? 7배. 7배. 배당 7배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자사주 소각 좋습니다. 계열사 상장 이런 거를 하면서 배당 팍팍 드릴 테니까, 그거 얘기했던 때가 주가가 14만 원이었거든요. 몇 퍼센트입니까? 배당을 한 7에서 8%를 과감하게 일단 쏘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표 한 표를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주가 친화적인 정책을 피겠다, 화끈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렸냐? 오늘을 뛰어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이거 그 B팀에서 이제 그 상무님 쪽에서 얘기한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죠? 왜냐? 지난 10년간 시가총액이 안 늘었다. 금호석화 주가가 별로 못 올랐지 않습니까? 오조나 비슷하지만 만약에 제가 되면은
화끈하게 주주 가치를 끌어올려서 아까 보여드렸죠. 화끈한 거. 화끈하게 시가총액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쓰셨던데 2025년까지 4배. 아 좋습니다. 됐습니다. 4배 하면 되니까 4배로 올려드릴 테니까 저를 밀어주세요라는 거를 홈페이지에서 딱 발표를 했습니다. 4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같이 시장에 환호하는 거죠. 게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어머니도 사고 자기도 사서 주주를 계속 사고 있고 아까 IS 동서라고 그쪽도 주식을 계속 사는 거 같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 떡을 먹기 위해서 온갖 불나방과 개미들이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23만 4천 원을 찍었어요. 역시 형들이야. 화끈하구만. 올려도 어떻게 저렇게 무섭지 않나? 아니 어떻게 겁이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이래도 사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주주 경쟁을 하려면 지분 경쟁을 하려면 사야 되지 않냐. 내 거 빨리 사내라. 우리는 우리대로 머리에 띠를 묶는 거죠. 내 거 빨리 사내라. 11,000원 배당 약하다. 한 3만원 좀 화끈하게 배당을 해라. 그리고 머리에 띠를 묶고 한 10% 주려면 23만원인데 2만원은 돼야 뭐 배당이지 않냐.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거를 하면서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봤던 그거를 베이비 원모 타임을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역시 형들이야. 100만큼 준다 그러면 우린 만족을 안 하죠. 어디 100이야 따기를 때린 다음에 레이스를 치는 거죠. 200. 200. 레이스를 치면서 가격이 지금 23만 4천 원에 갔고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제 이사회에 올려야겠죠. 과연 박철원 상무님이 올리신 주주 제안을 주주총회에 올릴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는 작은아버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법적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론이 나요. 이 노래의 끝은 아니고 이 노래의 중간 리듬은 다음 주 11일 정도에 아마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참 안타까운 건 보고 있으면 금호 아시아나가 그래도 나름 국민 기업이었는데 대우건설 금융위기를 맞아서 금호와 아시아나로 돼서 아시아나가 날아가더니 이제 금호가 금과 호로 나뉘고 그것도 이거는 이렇게 되고 호도 H와 O로 나뉘면서 이렇게 이 그림이 쫙 분할이 되면서 완전히 뭐 그죠? 옛날에 그 위세 찬란했던 금호아시아나가 이제 점점 분할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